자, 그럼 이제 산양류 단백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장 박사님. 자, 쪘어. 산양류 단백질 말 그대로요. 산양류의 단백질을 이렇게 추출해낸 것을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유 이런 거 굉장히 흔한데 산양류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우유와 이런 다양한 것들 낙농 제품들 중에서 산양류는요 2.4% 정도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것이 바로 이 산양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양류 자체가 희귀하니까 산양류 단백질 잘 몰랐고 최근에야 알려지게 된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단백질 함량 부분이거든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예요? 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유는 3.2g, 모유에는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산양류에는요, 단백질이 3.6g으로 우유나 모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최근 주목을 받게 된 게 산양류에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 산양류를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백질 형량이 높다고 하면 조금 안심은 되는데 한편 또 단백질 잘못 먹으면 부대끼고 제가 얼마 전에 두부를 잘 먹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쳐서 간장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아유, 그렇죠. 부대끼면 안 되는데. 네, 자주 부대낍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얼만큼 잘 소화, 흡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산양류는요, 모유의 주요 단백질인 베타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의 구성이 높은데요.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먹고 나면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들의 일부가 이렇게 응고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베타카세인은요. 그 비율이 높아서 잘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드셔도 부대끼는 게 좀 덜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앞에 있으니까 맛 좀 볼까요? 네, 산양류 단백질인데 물에 타서 드시죠, 분말로. 어우, 달죠, 저는? 고소해. 그죠? 고소하면서 약간 단맛이 나요. 오늘 농도 괜찮다. 잘 타서 좋네요. 예. 오늘 정성껏 탔는데. 아니 맛있어서 진짜 뭐 운동하다 중간에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양류 단백질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첫 번째 효능은요? 바로 이겁니다. 소화 흡수를 돕는다. 네, 사실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아시지만 우유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 아시아인들, 특히나 한국인들을 보게 되면 한 약 75%가 유당 불내성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해도 불편해서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양류 단백질은 이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이 특별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산양류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우리 우유나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알파 S1 카제인은 위산을 만나면 응고, 즉 덩어리로 뭉쳐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면 당연히 소화나 흡수에 장애를 받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 우유와 산양류 속에 알파 S1 카제인을 비교를 했더니 리터당 우유에는 12에서 15g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산양류에는 0.9에서 7g 정도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적게 되니까 드셨을 때 응고량도 적어지게 되고 소화도 흡수도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유,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몸에 좋다는 것들은 꼭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어려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산양류에는 그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인 알파 S1 카제인이 적게 들어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렵네요.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우선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자, 우유와 산양류가 담긴 2개의 컵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산의 역할을 하는 이제 식초를 같은 양을 넣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요. 산양류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데 우유는 보시는 것처럼 식초에 의해서 응고된 덩어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는 산양류에는 이 위산에서 쉽게 응고가 되는 알파 S1 카제인 성분이 적게 들어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 딱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엉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저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보죠. 네. 영양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효능,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인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양류 단백질은요, 불필요한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산양류에 풍부한 CLA 성분 때문인데요. CLA는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우리 이름을 얘기하면은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데요. 불포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요, 포도당이 지방산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세 번째 효능은요? 네, 바로 이겁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면역력 높이는데도 산양류 단백질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환절기 같은 경우 특별히 면역력이 더 떨어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에 함유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유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의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데도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세포를 성장시키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산양류 단백질의 효능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산양류 단백질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철,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체내 이용률 또한 높아서요,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 결과 실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쪽 그룹에만 산양류를 공급을 해줬더니 대조군보다 요추 골밀도와 대퇴골 골질이 함량이 많이 유의미하게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좋다 그러면 엄청 먹거든요. 아. 산양류 단백질 주의사항도 챙겨야겠죠. 네, 엄청 드시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단백질로서는 일일 섭취량은 남자 70g, 여성 55g이니까 양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백질의 경우에서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섭취할 때에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